안녕하십니까. 불교 공리수 힐링대담. 오늘은 김용만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새해 인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군민들 이제 농번기도 가까워지고 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봄철에 화재나 또는 질병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 공유수가 이제 스튜디오를 확보를 하고 명실공한 지역의 언론으로 거듭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전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충청북도 도내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네네. 군수님께서 고향 싸우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2010년 출발할 때 주민자치 1번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자치 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구해오고 전공을 해왔던 부분에서 진정한 지자체 시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준비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주민자치의 기반인 참여예산제, 주민 또 감사제, 또 주민 여러 가지 그 배심원제라든가 또 이런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공정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일환이 참여예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2010년에 조례를 재정비를 다 관리해가지고 2011년 첫 예산서부터 참여예산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갑론을 박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그 어떤 농촌도시형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 전국의 6개 중에서 하나가 됐고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기회에 그 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주심할 것은 예산심의의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접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상관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심의를 기울여서 아주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또 옥천군이 전국 공공기관 대상 청년도 평가에서 뭐 1등급을 또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 개인적으로는 또 한국을 빛낸 청년인 대상을 또 수상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군이 6년 연속 청년도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다른 비결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타산지석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 크게 마음을 다지고서 제도나 또는 어떤 서약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자리매김을 해오는 과정에 아마 그 평가를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받기 시작을 해서 6년 연속 이렇게 저희들이 1등급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도록 늘 감시 잘 해주셨던 우리 군민들과 또 의회 그리고 우리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공직자들 또 우리 공공기관 단체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가는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대외적인 신뢰도의 평가가 나오고 관 내에서의 평가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관행이나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감점 또 앞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플러스가 총 합산돼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끄럽고 어찌 보면 계면적인 일입니다만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부터 우리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좀 더 신뢰받고 깨끗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네, 주민자치 1번지를 군정 목표로 정하고 국민의 행복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옥천군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전할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역이 저희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 충청북도권 내에서는 약간 그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특히 문화적인 장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10만 자족 도시를 준비하자. 그 하워드가 얘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를 봐서는 10만 자족 도시를 이루어야 될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10만이냐 5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구를 10만으로 당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정도가 우리 면적에서 지내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라면 그 좋은 조건을 이제 갖춰주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앞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30년 전에 사라졌던 극장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화관 운영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이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좀 대도시의 시네마처럼 이렇게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또 이제 인류 그 개봉관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동시에 올 수 있는 이걸 하자 해서 작은 영화관을 건립을 하는데 25억을 들여서 이제 금년에 바로 이제 준공에서 이제 개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늘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읍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가 아주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제를 거기서 열기도 하고 이경수에서 생가도 있고 사마소라든가 또 이 향교 그리고 이 우리 과거의 전통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거기 지금 저도 금년 12월쯤 이렇게 완공 예정입니다만은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 시설과 또 그리고 숙박 또는 이런 공연, 토론 이런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앞으로 과거의 구읍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데다가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된다면 앞으로 꿈의 늘 향수 사업이라고 해서 29억을 또 투자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부분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동, 호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읍이 명실상부한 문화적인 그런 테마 지역으로 발돋움되고 그것이 수북리로 이어져서 생태습지라든가 또는 그 데크길 연결을 통한 장기리까지의 길, 또 저쪽 피실이나 안트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경관 사업들이 연결되면 아마 상당히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이 장룡 휴양림을 비롯해서 힐링 1번지라고 한 거였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150억이 투자가 되게 되고 각 거점마다 광역 우리 어떤 체험 마을 관광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의료기기 밸리 등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정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공약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전면적인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이미 이제 올해부터 모든 부분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져서 함께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군남 지역에 낙후됐던 부분을 힐링 1번지와 연결돼서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이러면은 아마 저희들이 교육이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옥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이 학생들 버스 통학에 대한 부분에 이제 비용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어린이서부터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고 지역을 지키고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될 테고 또 저희들 대학이 이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지선임과 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기숙사에 대한 것을 대폭 확장을 하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정조건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대전과 옥천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광역철도망을 비롯해서 자전거 도로의 향수 백리길의 완성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 지역에는 보다 나은 삶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 아주 큰 프로젝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옥천군이 지난해부터 또 2021년까지 추진하는 충북도 3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도에서도요. 국가가 이제 과거 이원종 균형발전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전국적인 균형을 좀 맞추자 그런 부분이 이제 세종시도 탄생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충청북도도 우리 국가 전체를 볼 때 균형이 낙후됐으니까 좀 많은 프로젝트를 가져오자겠지만 도내 자체에서도 또 우리 남부 상구는 좀 많이 소외가 된 지역이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 또 이제 북부나 이런 데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소외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요 네 군데를 제한 나머지 7개 지역을 낙후 또는 균형을 지켜야 될 지역이라고 선정이 돼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시작을 해서 1단계가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저희들 의료교육이 밸리의 첫 단추인 의료교육 단지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보육 창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 지역이 갑자기 낙후된 것을 한 번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이 의료 산업이거든요. 최근에 더군다나 옥천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첨단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것이 이제 의료 기기 부분이고 그리고 오청에 있는 바이오 산업, 제천 한방, 옥천에 이제 이 의료 기기로 이렇게 이제 매김을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2단계 사업에서는 우리가 이력이 별 1단지를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처음에는 뭐 한 60억 들였다 이건 이제 62억 들였다 보다 310억 들였다지만은 이번에 이제 3단계로는 이 부분을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는 517억을 들여서 명실공히 전체 이제 바운더리가 의료기 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을 지역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주민과 입주자들이 함께 워크숍이나 또는 선진견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옥천군은 또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서 타시군이 모범이 될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일자리 창출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과거에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2000 그 당시 7, 8년서부터 10여 년까지죠. 그때 이제 보편적 복지냐 상대적 복지냐를 가지고 여야가 많이 싸웠어요. 저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시골의 촌부지만은 생산적 복지를 해야지 모든 걸 흑백 논리로 싸우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있는 사람들이 좀 베풀어 주는 건 좋지만 있는 사람 뺏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 보편적 복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노력의 대가에 대한 부분에 형평이 안 맞습니다. 생산적 복지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적인 소명이 딱 맞는 것이 그 당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줄고 노령 인구가 아주 많아짐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고 물론 그것이 이제 전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일자리에 대한 아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세 가지를 이익을 보자. 하나는 어르신들 고령 인구가 옛날과 달라서 건강하면서 고령이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주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이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고 일함에 따라서 생활도 윤택해지지만 쉬는 동안에 복지만 잘 혜택을 받다 보면 물리치료실 가서 치료받고 쉬거든요. 그러면 몸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일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게 만들자. 그러면 의료비의 기회비용이 준다. 세 번째는 그렇게 움직여서 건강해지니까 또다시 일에 종사하고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시작을 했으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청년들도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손을 구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문화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자하고 일감을 찾는 사람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그 박람회도 하고요, 취업 박람회도 열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가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해서 추진한 것이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 35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도내의 평균 산술의 7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2015년에 우리는 옥천 군 부채 다 갚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이익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만 해도 42억 정도가 우리가 세이브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수혜적인 사업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일자리 창출만 해서 1,380명. 이 청년 일자리라든가 공공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때 이 부분을 너무 쏠리는 것 같은데 엄격히 말하면 실제로 이런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취업에 가시는 분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이나 노동할 수 있는 나이나 노동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마치 내 일손을 앗아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생산적 일손 돕기 운동이 됐습니다. 지난해 560명이 활용이 됐습니다. 뭐냐면 농번기나 농사 짓는 분들이 일손이 부족할 때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 군과 도와 그 일손을 구하는 분하고 공동으로 해서 4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4시간을 해서 4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농촌 일손에 대한 부분 부족하면 대전서도 오는 거고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럴지 못하고 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농사를 도저히 질 수가 없다. 이럴 때 긴급 구조반을 6명을 기동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대 6명이 상시 대기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 겨울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추곡수매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40kg짜리 이거 싣고 내리고 이걸 못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제가 14년째, 정확하게 13년째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좀 더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저히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이제 군수된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할 수도 없고 좀 일찍 하는데 그분들 투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농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그분들도 아주 보람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생산적 그런 일자리 복지에 대한 하나의 좀 모토가 된 것으로 앞으로 이제 금년에는 한 60억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탈락된 분들이 상당히 좀 하소연합니다. 나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거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컴퓨터의 모든 것을 입력을 해서 순위가 매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뭐 시켜라가 아니고요. 수천 명이 이제 지원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재산 경계가 좀 있는 분들, 건강이 좀 약한 분들, 연세가 너무 고령인 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배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작업으로 휴지 줍기를 한다가 젊은이들을 하기에는 좀 저기 한 그런 휴지 줍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 질서를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니지만 뒤에서 여러 가지 보조한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한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영산 휴양림은 또 빼어난 경치로 지난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명소로 자리 잡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영산 휴양림 내 방문객 편의시설도 또 확충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힐링 1번지 휴포레스트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과거 이제 저희들 그 장소가 산림청이나 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인체에 아주 그 피부에 좋은 피톤치 들어가는 그 성분이 이 돈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장량에 대한 거는 거기가 이제 표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삼태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이산처럼. 그래서 내장량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열악해서 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1년에 한 19만 정도 다니는 거 많이는 왔다 가시지만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서가 매칭으로 해서 거기에 150억 플러스 자체 예산 뭐 한 6, 70억이 이제 추가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0억, 29억 가지고 하는 이 편의 시설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힐링 1번지도 한 4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 되면 그곳과 사목제를 넘어서 군남 지역과 연계가 돼서 소통도 원활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편의시설과 판매시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판매시설 그리고 주차 문제를 좀 더 확장을 하고 문화적인 콘텐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데크로드도 많이 지금 확보가 됐고 특히 이제 조교할 수 있는 거리를 한 30m 이렇게 해서 지하봉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하고 연계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영 휴양림은 아마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먼 미래로는 저희들이 좀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제일 애물따지고 어려우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고압 전선 철탑인데 그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지중선으로 하는 쪽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많은 예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하자 하는 것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아마 정말 자연경관 수려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영산 구경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 대표 축제인 지용제가 2018년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우리 지역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축제로 나가기 위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2015년, 16년, 17년 3년 연속 그냥 유망 축제로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단계가 뛰어오른 최우수 축제가 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도 유망 축제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축제하는 것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관계자들과 또 문화원을 비롯한 그러한 이 협력 그런 어떤 사회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원래 그 본향인 구읍적으로 이 축제 장소를 옮기고 또 사회 어떤 기업체 국제 같은 데서 많은 도움을 줘서 그런 어떤 역마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숨은 그림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인간관계를 가졌던 모든 분들이 또 중앙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분들이 옥천을 봐줬다기보다는 잘 모르던 옥천을 그분들이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아까 먼저 말씀드린 구읍 지역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명실공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혹시 옥천에 이제 성취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번 대통령께서 공약한 하부 구조 공약 중에 묘목원, 국립묘목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역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장롱 쪽이도 그렇고 이게 시너지가 되면 아마 옥천은 명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 30일의 지용제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옥천 국민과 시청자분들께 당부 아니면 인사말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의 주창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 지금은 이제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에 대해서는 희박해졌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장소에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제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인 삶의 충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뭔가 멋과 고유의 어떤 풍속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주역의 중천인근편에서 보합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 보다 높은 경지의 발전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씩 옆에 분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가 다가올 여러 가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앙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극단적인 사고들이 줄어들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맡게 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모두 희망하는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금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리수 힐링대담, 오늘은 김용만 옥천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